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 테마주 전성시대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자체적으로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슈가 부담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2050선 지지선만 버텨준다면 계속해서 반등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 고점이 2150까지의 1차 상승 가능성 열어주는 상황에서 만약에 2050선이 무너진다면 2000선까지는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 회복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코스피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700선 회복 시도를 할 가능성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700선 회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600선 초반까지 하락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염두에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슈,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부 언론 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 정부의 편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인지 모를 일부 언론들이 현재 상황을 조금 과자, 왜곡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정부와 기업들 잘 대응해 나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일본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 뒤로 WTO에서의 논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이슈 이후에 오히려 아베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외교적인 문제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과는 별개로 이제 기업들 대응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벌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은 국내 생산 소재로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탈일본을 본격화하고 있고, 처음에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되면 국내 산업과 기업 더욱더 튼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도 러시아나 중국, 대만 등으로부터 이 소재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는 그런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들 들려올 것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지금 증시를 사실상 이 일본 수출 규제 테마주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소재 관련, 반도체 장비 관련 테마주들이 거의 이 주도적으로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사실상의 지금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이슈로 반도체 업종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생산량 조절, 공급량 조절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체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소재 부분들, 장비 부분들을 국산화하면서 그 수혜로 중소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이슈로 우선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실제로 실적이나 매출에 반영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주가의 강세 더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후성 등의 종목들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후성 같은 종목 지금 7월 들어서만 3차례 분석을 하면서 언급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 쇠경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고, 또 이제 어제도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고점을 돌파하고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1차 매직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지는 동안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추격하실 분들은 아마 신고가를 달성하기 전후로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건데 해당 구간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램테크놀로지도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고요. 역시나 쇠경 패턴 만들어가는 동안 N자형 급등이 예상되니 변곡점에서 매집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이제 1차 매집 구간은 마찬가지로 지났죠.
1차 매직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이 상승하는 동안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 추격하실 분들은 다음 자리를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가실 분들은 이전 고점과 비슷한 가격대인 7,000원 내외에서는 이 종목은 한번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5,000원 초반까지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도 소경 패턴 완성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솔브레인을 비롯한 종목들은 이제 7월 11일 날 분석을 해드렸고요. 앞선 후성이나 램테크를 비롯한 7월 14일 날 분석해드린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7월 14일, 11일, 8일 날 분석해드린 반도체 이 소재 관련 종목들 전부 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브레인 역시 1차 매직 구간 대응하신 분들이 상승하는 동안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구간이 되겠고요. 추격하실 분들은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조정 나오는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F1S테크도 계단식 상승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따라붙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신고가 돌파 전인 9,000원 이하를 매직 구간으로 보시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6,500원, 길게 잡으면 6,0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계단식 상승 흐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워닝 머트리얼즈도 오늘 장대 양봉과 함께 대량 거래량 발생을 했는데요. 3만원 이하 정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직 구간 되겠고요. 손절가는 2만원 이하까지 손절가는 2만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하고 상승 추세 발생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 마이크로 프렌드와 컨텍솔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변곡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선 종목들처럼 N자형 급등할 종목들 좋은 자리에서 변곡점에서 잡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고점인 6,500원, 6,600원 이하가 매집범위 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5,000원, 그리고 길게 잡으면은 4,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N자형 급등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컨텍솔도 이전 고점인 4,500원 돌파 전까지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3,000원, 길게 잡으면 2,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N자형 급등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매치 하이텍은 실경 패턴을 만들고는 자는데요.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 1,500원, 1,600원 넘어가기 전까지가 매집범을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1,100원, 길게 잡으면 1,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N자형 급등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일 먼저 우선 급등 시도를 했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쉬어가면서 이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자리고요. 그 중에서 먼저 튀어나가는 녀석들이 2차 상승 랠리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간 후속주들 변곡점 자리에 있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오션브릿지도 이전 고점인 13,500원 돌파 전까지 매집 범위로 보실 수 있겠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발생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죠. 짧게 잡으면 이제 12,500원 이하에서 잡으면 좋은 자리가 되겠고요. 손절가는 만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계단식 상승 흐름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셀도 보실 수 있겠고요. 소경 패턴 맞는 자리 2,750원 이하까지 매집 범위로 보실 수 있고요. 손절가는 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바닥 박스권을 탈출하고 상승 추세 발생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3S 역시 어제 이 러셀과 함께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고, N자형 급등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4,000원 이하 이전 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3,000원, 길게 잡으면 2,5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파홀딩스도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자리상으로 상당히 이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8,000원 이하 전저점에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 기대감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PTC도 지난 작년부터
계속해서 수급 유입되면서 상승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사전 대응을 좀 하면 바닥에서 부담 없이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정고점이 8,000원 돌파 전까지가 매직 구간 되겠고요. 손절가는 넉넉하게 5,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분할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NF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막 정고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8,000원 내외까지가 잡기에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고, 여기서 바닥 탈출하고 나면 이제 만원대 이상으로 이전 고점까지 좀 빠른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높아지고 나면은 이제 다음 고점까지 조정 구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 8,000원 내외 자리 한번 기회가 되면은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LTC 역시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횡보 구간인데요. 지금 변동성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거래량도 대량으로 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 신고가를 넘어서기 전에 15,000원 이하에서 매집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만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박스권 탈출과 함께 본격적인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이기도 한 덕성, 이제 반도체 테마주로 완전히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 고점인 4,75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3,750원, 길게 잡으면은 3,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N자형 급등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조금 분위기상 조용해진 상황인데 나중에 또 이제 조국 수석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다시 정치 테마주로 넘어가는 흐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PS 생명과학과 진양폴리 같이 묶어서 KPX 그룹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KPS 생명과학은 5,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4,000원, 짧게 잡으면은, 길게 잡으면 3,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양폴리,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원형 조정 굉장히 크고 깊게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3,250원 돌파 전까지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이 큰 패턴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좀 강한 흐름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점차적으로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캠트로스까지가 이제 반도체 직접적인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N자형 급등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격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5,000원 이하 신고가 돌파 전까지가 추격 가능한 구간,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3,750원, 길게 잡으면 3,25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반도체 장비 테마주들이 주도적으로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뭐 로봇주들이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또 이제 2차 전지 등 전반적인 뭐 종목들까지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RS 오토메이션이 오늘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로봇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인 13,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로봇, 이제 스마트 팩토리 테마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APS 홀딩스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깃바른 패턴 완성되는 과정에 매집범위다라는 분석을 여러 차례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추격 구간이 2차 자리도 지나가고 있죠. 이 7,000원대에서 조정 거치는 구간이 2차로 추격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도 지나갔다.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진다면은 다음 3차 자리를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덕산 하이메탈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핀 테마주들도 이 테마 반도체 테마에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체 소재라든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특수한 기술들 주목을 받고 있어서 우선 덕선하이메탈은 정고점인 7,000원 돌파 전까지를 매집 범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5,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이 쉐경 패턴 완성하면은 한 차례 강한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IELC도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죠. 쉐경 패턴도 볼 수 있고 또 바닥에서 쌍바닥 W 패턴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0원 네크라인 이하에서 매집하면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되겠죠. 손절가는 1,5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오늘 1차적으로 신고가를 향하는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도 다시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 컴포넌트도 비슷한 흐름을 보실 수 있고요. 8,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6,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세경 패턴 완성과 박스권 탈출 같이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으로 인지 디스플레이와 영우 DSP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7월 들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는 바닥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바닥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이 향후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차트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흐름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여요. 이러한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 쌍바닥 W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이 매집범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제 자리가 높아 보이죠. 근데 상승 흐름이 발생하고 나서 보면은 낮은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선 종목들 또 뒤에 말씀드린 종목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도 지난 방송에서 분석해드린 1차 매집 구간 지나간 거죠. 상승하는 동안 바닥에서 1차 매집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이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될 자리고요. 추격하실 분들은 다음 조정 구간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 바닥 박스권에 있는 종목이 영어 DSP가 되겠습니다. 1,500원대 네크라인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밑에서부터 대응했으면 이미 좀 수십 퍼센트 단위 수익 구간에 들어서고 있겠죠. 그리고 요 네크라인 넘어서고 나면은 본격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로그 차트라 좀 눌려 보이긴 하는데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손절가는 1,000원대 초반까지 잡고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공작기계라든가 탄소섬유 등의 여러가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암기계 공업도 이 일본 수출 규제 테마주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이 조정 구간이 되죠. 쇠경 패턴으로 조정을 완성하고 나면은 N자형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거래량도 실린 상태에서 지난번 1차 매집 구간에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지금 2차 매집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로 추격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6,500원, 길게 잡으면 5,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만원 이상의 신고가를 향하는 흐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불매운동의 수혜주로 모나미가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N자형 급등 패턴을 완성했죠. 이 종목도 이제 어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정고점이 돌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4,750원 이하가 추격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은 3,750원, 길게 잡으면은 3,00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흐름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일본 쪽에서 약간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죠. 뭐 니들이 불매운동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매출도 얼마 안 되고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일부 기업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불매운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 불매운동 관련 테마주들도 지속되는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동아기업이 오늘 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2차전지 쪽은 아니죠. 이 종목은 원래는 품절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유통주식수가 1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2차전지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쇠경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2만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보실 수 있겠고, 손절가는 16,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후 추가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테마주 중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추가적으로 뭐 디스플레이나 일부 소재, 2차 전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방송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 나오게 되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지난 방송에서 7월 초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이번에 아시아나 인수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조금 잠잠했던 분위기가 슬슬 가열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달 25일 이후에 매각 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미 오늘 또 에어부산 등의 종목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차트 분석은 안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방송 확인해 보시면은 차트 분석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내일 이후에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한번 방송에서 차트 분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후에는 G7 정상회의에서 이 미국 연준 의장이 또 연설을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존 입장과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계속해서 확신을 주게 되면은 당분간은 이제 미국 증시의 강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 증시 상승 흐름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가게 될 거고,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일본 수출 규제 이슈 때문에 눌리고 있는데, 이번 달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나 신호를 좀 주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에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같이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인지 모를 그런 언론들이 조금 과장, 왜곡보다는 부분들 너무 현혹돼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증시 흐름은 조금 약하지만 개별 종목, 테마들을 움직이면 분명히 좋고요. 또 금리나 이슈를 가지고 증시도 반등, 기대감 가져볼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이후, 이번 달까지 추가적인 소식들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반도체 소재 국산화 테마주 전성시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